자, 이번에는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죠. 근데 채널A가 그 공소장을 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하니까요, 제가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2월 22일 날 당시 경기지사가 김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김 씨는 누굴까요? 김병양이라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입니다. 이 김 씨한테 2018년 12월 22일 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내가 타깃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이재명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씨가 근데 그건 알겠는데요, 지사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혹시요, 김 씨 이거 텔레그램 써요? 텔레그램? 메신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쓴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전송을 해줬다. 그 요지서 보고요, 그 취지에 맞게 법정에 나가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22일 이틀 뒤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또 한 번 김모 씨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요. 저 당시를 기억하세요? 김 씨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김모 씨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에 없어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좀 해주면 되지 뭐.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 김모 씨가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요구대로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기로 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공소장에 담겨져 있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모 씨한테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검찰의 시각인데요. 정미경 의원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위증한 경우를 이제 적발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위증하게끔 만든 거, 그게 위증 교사라는 거거든요. 그 교사한 사건을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위증한 사람, 김모 씨라는 사람이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술해 달라고. 그러니까 위증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이 위증 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소명이 다 됐다. 아니, 유창훈 판사가 자기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딱 떨어져요. 재판이 길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이미 뭐 위증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측에 교사받고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따로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이증 교사 사건만이라도 빨리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위증교사 지금 제가 공소장 내용을 짚어드렸는데 이것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래서 저건으로 해서 선거법 재판을 받았어요. 경기지사 신분일 때. 근데 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뭔가 위증교사 이제 의혹이 있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옵니다. 따라서 경기지사직도 유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더 나아가서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법에서 무죄가 나오는 과정에 위증교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서정욱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기 위증에서도요, 상당히 재질이 나쁜 중대 위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게 위정의 대가죠. 우리가 이제 위정 부탁할 때 위정해주면 돈 얼마 줄게. 이런 게 질이 안 좋은데 저 김진성 씨는요. 위정의 대가로 백현동 사업에 35억을 받거든요. 아, 그래요? 김인섭 씨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 사니까 35억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위정 안 해주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또 이제 정진상 실장 통해서 7,700만 원 납품을 해요. 이런 게 대가.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난 대가를 주면서 위정을 부탁했기 때문에 첫째 질이 안 좋고요. 예. 두 번째는요. 이게 결정적인 재판에 유무죄에 영향을 준 거죠. 이 위정이 없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 벌써 경기도에서부터 이게 다 날라가가 지금 대표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정 때문에 구살생으로 재판에서 무죄 받아서 지금 이게 대표까지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보통 이게 위정이 벌금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징역형도 있는데 이 정도 위정이라면 저는 이게 당연히 징역형이 나와야 되고요. 예. 여기서 이게 꼭 강조하는 게 병합 문제예요. 어떤 거요? 병합. 병합. 예, 이게 예, 왜 예. 중요하냐? 예. 병합은요. 예. 주범 정범이 김진성 씨가 위정했죠. 이분이 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에 불려다니 됩니까? 이분이 왜 3년 동안 3, 4년 동안 대장동 위례 FC 재판에 왜 가야 됩니까? 항상 정범을 기준으로 관련 사건을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이거는 병합할 아무 이유가 없는 왜 정범 김진성 씨를 기준하면요. 예. 아무 이게 병합의 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자기가 교사했다 해서 대장동이 병합 시해 가지고 야 이거 3, 4년 끌자. 대선 이후까지 이런 작전을 펴는데 여기에서 이게 법원이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법원이 단독 사건을 왜 재정 합의로 보내가지고 아이고. 또 33부로 왜 갑니까? 아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33부에서 네. 별도로 재판 진행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